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주일 잘들 보내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몇 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탄핵 심판이 4대4가 되면서 말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 소위 진보 좌파들이 이게 인용이 해서는 안 될 것인 줄 알면서도 4대4로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는 구도 자체가 바로 체제 전쟁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 그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 내지는 각하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민주당이 말이죠. 완전히 좀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얼토당토하게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죠. 어제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40여일 걸려야 될 상고심의 절차가 말이죠. 한 일주일 안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 이제 기한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말 선거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만은 설령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간다. 이것이 이제 제 확고부동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주일이지만은 중앙일보 이제 5시 좀 넘어서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5, 그리고 이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인 것 같습니다. 6명이 안 되면은, 무조건 이제 기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문영배가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대들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대들학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완전히 말이죠. 멈춰버린 상태. 이것을 이제 컴퓨터 용어로서는 이제 되돌아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것이나 뭐 협상을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에 되돌아기 걸렸다. 이 말은 완전히 교착 상태가 돼버렸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되돌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나 말이죠. 그 일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제 멈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형배가 말이죠. 당연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5대3 결과를 해서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말이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민주당하고 서로 연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흔역만 투입을 하면은 6대3이 되니까 뭐 이제 마흔역 임명을 하도록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말이죠.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을 한다. 국면 전부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마비를 시켜서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오면은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사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국민 주권입니다. 주권재민. 주인된 권리는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헌법 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국민저항권, 국민혁명을 통해서 이거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좌우지간 이거 국회는 해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황중선 장로께서 국민회의, 국민대회 때도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아니 불을 끄기 위한 소방 헬기를 말이죠. 172억을 예산을 씌우는데 이 전부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빌려오는 거 2대, 구입하는 거 2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불 진화에 지장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이놈들 전부 불 끄는 대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25만 원씩 준다는 거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말이죠. 그거 13조 원이면은 이 불 끄는 전문 헬기 240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논의를 잠깐 빠졌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문형배가 빨리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탄핵 선고를 하도록 우리는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부터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포위를 해서 여리고성 말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주일 전에 7바퀴 돌아서 우리가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를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말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회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마흔여기를 임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도 방송을 했었죠. 헌재가 전체 9명인데요.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말이죠.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추천 과정을 보면은 말이죠. 3명 중에 야당 1명, 여당 1명, 나머지 1명은 말이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충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부터 말이죠. 갑자기 여러분들 아시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인원이 적어서 6명밖에 안 돼서 심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원이 다니다 6명은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표결상 말이죠. 5명만 찬성해도 되니까 말이죠. 과반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말이죠. 마흔역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아무리 의결을 거쳐서도 지금까지 관습이죠. 내려온 것에 의하면은 마흔역은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의를 하라 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래도 이런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이죠. 너무 완전히 이거 일종의 민주당은 파시스트입니다. 이거 아주 이 사람들 극좌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주간 여러분들 그 대들하게 걸려있다. 완전히 그 교착 상태다. 그 교착 상태를 계속 줘야 되느냐. 시간을 벌면 벌수록 좌파 이놈들은 빨리 마흔역을 임명하라 그럴 겁니다.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되고요. 우리 광화문 모여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모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이런 전략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중앙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선고 5대3 대드락설 4월 18일이 지나면 초유의 마비 사태인데 이것은 이제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역사에 죄인이 되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이렇게 이제 연경인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갔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월 30일 현재 31일째 최34일째 최상위 장기 수기를 이어가면서다. 현재로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계엄 위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평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민주당의 이 사람들이 무분별 지금 탄핵을 했죠. 다 기각이 됐으면 아마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이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란 말이죠. 헌법적 권한이니까 뭐 아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대통령 비상계엄도 헌법적 권한이에요. 그 잘되고 잘못된 것은 형사적인 문제지 이건 말이죠. 탄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무죄로 종결됐고 4월 2일 종료가 아니라 대부분 봐야죠. 4월 2일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각에선 재보궐선거 이틀 후인 4월 4일 선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래서 4월 4일 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참으로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저는 말이죠.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5대3이 됐든 6대2가 됐든 지금 종결을 해서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흔역을 도로도로 하는 것은 그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좌파들이 말이죠. 이 민노총, 북한 종종 받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보수는 분열되지 말고 말이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제 화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세이브 코리아도 이제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선생이 비판을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데 자꾸 저렇게 하면은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점을 타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뭐 뜯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구독 취소하고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판글을 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잘 되도록 해야지. 제가 그랬죠.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대대락 상태에서 빨리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가 마음을 비우고 말이죠. 국가를 생각해서 빨리 선거 날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5대3의 결론 났으면 빨리 해야지. 왜 그렇게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이죠. 헌법재판관 8명 당신들 깜방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부 요인을 보지 마시고 결론 난 대로 판결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선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